자, 그러면 170페이지 그 가운데 보시면은 7장에 171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생성자 컨스트럭터 부분 뭐 설명이 있는데요. 생성자 만들 때 규칙이 나오죠. 예. 그래서 뭐 생성자 메소드라고 하는데 우리 뭐 줄여서 그냥 컨스트럭터 생성자라고 하면 되고요. 차이점이 있다. 생성자는 일반 메소드하고는 차이점이 있다 해서 목록에 한번 보시면 생성자의 이름은 클래스 이름과 동일해야 한다. 이게 규칙입니다. 동일해야 한다. 그런 게 생성자의 이름은 클래스 이름과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성자의 값을 생성자는 값을 반환하지 않고 반환형도 표시하지 않는다. 리턴 타입이 없다. 일반 메소드는 우리가 리턴이라는 키워드 상에서 리턴 타입도 주고 리턴이라는 키워드 상에서 값을 되돌려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성자는 리턴 타입도 없고요. 값을 되돌려 주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메소드하고 이제 차이 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아래쪽에 요거는 이제 위에 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코드고요. 요거를 172페이지에 상단에 이제 보시면 생성자로 작성했을 때 요렇게 이제 코드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생성자 코드입니다. 지금 이제 init accounter는 일반 메소드를 생성자 요 같은 역할을 하는 이제 생성자를 이제 작성을 하면 요렇게 이제 코드가 나온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밑에 이제 172페이지에 뱅크 어카운트 컨스트럭터라는 예제가 나오는데, 요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예제 파일, 요거 이제 기존에 하던 거는 닫아버리고, 자, 다시 뱅크 어카운트 컨스트럭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 이제 한번 열어보니까, 자, 뱅크 어카운트 해가지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얘도 지금 빨간색 지금 이게 또 임포트 해가 뭐 이렇게 뜨죠. 뜨는데 뱅크 어카운트 여기 계정을 지금 찾고 있네요. 얘는 보시면 이제 그래서 임포트해서 이제 여기 지금 빨간색 뜨긴 하는데 코드가 좀 이상하다, 그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요걸 그대로 쓸 건 아니고 여기 파일 안에 지금 뱅크 어카운트도 있고 이제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은 뱅크 어카운트 컨스트럭터라고 해서 클래스도 이제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하단에 있는 이 부분은 지금 요 부분이죠. 자, 일단 어떻게 할까요? 다른 클래스 지금 요 두 개를 다른 클래스 다른 패키지로 할까요? 다른 패키지로 옮겨서 또 한번 해볼게요. 뭐 기존에 있는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뱅크 어카운트 만들어 놨잖아요. 사실 이제 이걸 써도 되는데 여기 이제 수정해도 되는데 그냥 그냥 패키지 새로 만들어서 얘를 좀 옮겨서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자, 소스에서 src 소스 폴더에서 new 패키지. 그래서 실제 실습하실 때는 패키지부터 만들고 안에다가 작업을 하시면 따로따로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만든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를 자꾸 바꾸잖아요. 기존의 소스를 남기고 싶다. 그 전에 이제 다른 실행 클래스에서 그 뱅크 수정하기 전에 클래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수정하면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오르난다고 막 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리를 시켜버리면 기존에 이제 연습하셨던 소스를 그대로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다 실행 다 되면서 에러도 안 뜨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m.java.test4라는 패키지를 만들고요. 이쪽으로 현재 여기 보고 있는 뱅크 어카운트 컨스트럭터 자바 이거 옮기겠습니다. 뱅크 어카운트 컨스트럭터 자바를 com.java test4로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를 옮기고요. 자, 여기 이제 파일을 이렇게 열어보면 이런 이제 이상한 코드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걸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또 위치를 바꿔 보니까 이상한 코드가 이렇게 막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 코드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아직 안 배웠어요. 임포트라고 해서 다른 패키지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쓸 때는 이런 이제 임포트를 써야 되는데 사실 이 개념은 C샵에서 유징
있죠. 유징. 유징이라고, 예,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유징문 상단에 자동으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 그 자동으로 유징문, 우리가 직접 작성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되도록 세팅해 놓고 우리가 프롬 했었거든요. 그때 그 유징문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패키지에 어떤 클래스를 쓰겠다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별도의 이제 패키지를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여기 안에 다른 클래스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뱅크 어카운트 요 이제 클래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뱅크 컨스트럭터. 자 이거는 분리 안 시킬게요. 그대로 그냥 설명할게요. 그래서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를 어떻게 수정했는지 보겠습니다. 요 부분입니다. 어떻게 수정했는지 볼게요. 다른 부분은 똑같아요. 자, 요 디파짓 똑같죠? 위주로 똑같죠? 그죠? 소스 똑같고요. 요거는 이제 입금하는 거 밸런스 값에다가 요 카운트 어마운트라고 되어 있네요. 어마운트 값을 이제 추가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위드로우 같은 경우는 어마운트 받은 매개 변수 값을 밸런스 값에서 빼주는 거죠. 다음에 이제 체크 마이 밸런스는 계좌 번호, 주민 번호, 잔액을 출력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객체에 ACC 넘버와 SS 넘버 밸런스 값을 출력해 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동일하기 때문에 좀 접어 놓고요. 그 라인 넘버 뒤에 그 빼기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렇게 접혀요. 이렇게 블록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소스 코드를 접어서 볼 때 여기 14번 라인 뒤에 15, 16이 이게 접혀 있는 거예요. 지금 접혀 있을 경우에는 연원 중괄로 뒤에 보면 점점점 생략 기호가 있습니다. 줄임 기호이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고 이건 소스 봐야 되겠다 하면 이렇게 한번 더 눌러주면 펼쳐지고 겹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의 메소드는 동일하니까 요 위에 것만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뱅크 어카운트, 자 요 부분이 달렸어요. 기존에 init account라는 메소드가 없죠. 보시면 init account 없어졌잖아요. 메소드가 바로 앞에서 했던 거. 대신에 이렇게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요 뱅크 어카운트라는 생성자가 만들어졌죠. 생성자는 리턴 타입이 없어요. 요 앞에 있건 이건 뭡니까? 이거는 리턴 타입이고 접근 제한자, 접근 수정자, 뭐 접근 지시자라고 하는 건데 얘는 리턴 타입하고 상관없고요. 여기 이제 보면 요런 메소드들은 리턴 타입이 이렇게 있고요. 리턴 값이 없으면 보이드가 오죠. 무조건. 얘는 이제 리턴 타입이 없어요. 그래서 리턴 하지 않기 때문에 생성자는 이렇게 돼 있고 뱅크 어카운트라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이제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이제 요 생성자가 호출이 될 때 세 개의 값을 이렇게 매개 변수 값으로 인수로 던져줘야 됩니다. 매개 변수한테 매개 변수가 지금 3개잖아요. 그러면 인수 3개를 넘겨줘야 되죠. 매개 변수 값도 3개가 넘어와야 됩니다. 그죠? 넘어오고 이렇게 매개 변수 값으로 넘어온 값을 어디에 넣어줍니까? 생성된 객체의 ACC 넘버에 대입해주고 생성된 객체의 SS 넘버에 대입해주고 생성된 객체의 밸런스에 대입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new 해서 객체만 생성하면 매개 변수 값으로 던져주는 요 값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탁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가 딱 탄생할 때부터 뭐 자동차로 예를 들면 자동차 클래스로 자동차 찍어낼 때부터 딱 자동차 객체가 딱 만들어질 때부터 빨간색 자동차, 파란색 자동차, 노란색 자동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실행 클래스 보셔야 되죠. 실행 클래스는 뱅크 어카운트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자 요 부분 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뭐 메인 메소드 안에 있는 내용 보시면은 자 코드가 바뀌어 있는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앞에 예제하고 좀 다르게 쓰인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보시면은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의 이제 참조 변수를 선언해 주고요. 윤 다음에 new 뱅크 어카운트 생성자죠. 생성자인데 얘를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생성자 개념을 아니까 얘를 주소 처리를 딱 해놓고요. 주소 처리를 해놓고 주소 처리하니까 밑에 다 빨간색 뜬다 그죠? 그래서 밑에 거는 일단은 주석으로 합쳐놓고 자 주석 처리해놓고
자, 요 부분을 자, 디폴트 생성자, 기본 생성자라고 하는 요 형태로 한번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new bank account 해가지고요. bank account 클래스의 디폴트 생성자, 기본 생성자, 자,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어라 했는데 오류가 뜨죠. 그래서 앞에 예제에서 이런 거 본 거 같아가지고 나도 그러면 클래스 만들었으니까 객체 만들어야지 하면 안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예. 여기 보면 요 the constructor bank account is defined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에 대해 이제 제가 왜 이게 안 되는지 설명 이미 제가 그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 메소드나 자, 이 그 생성자도 메소드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변형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뿌리가 메소드입니다, 그죠? 생성자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소드 만들 때 이름이 같은 메소드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생성자도 동일한 이름의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생성자도 이제 오버로딩이라는 걸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생성자 여러 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앞에서 이렇게 보면 생성자가 지금 몇 개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디폴트 생성자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바 컴파일러가 요 뱅크 카운트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컴파일을 딱 하면서 클래스를 만들 때는요, 여기 보니까 뱅크 카운트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뱅크 카운트라는 생성자가 있네 하면서 디폴트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기본 생성자를 안 만들어줘요. 기본 생성자는 언제 이제 삽입이 되냐면 클래스 안에 생성자가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자바 컴파일러가 기본 생성자를 넣어줍니다. 생성자가 하나라도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기본 생성자를 안 넣어줘요. 여기 이제 그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뱅크 카운트는 생성자가 이렇게 있긴 한데 기본 생성자가 없는 형태로 클래스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기본 생성자가 없는 형태로 지금 만들어진 건데 지금 뭐 하려고 했어요, 지금 기본 생성자 사용해 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객체를 생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빨간색 뜨는 겁니다. 에러가 뜨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이거 생성자, 기본 생성자 이용해서 객체 만들어지게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 생성자 넣어줘야 되지. 그러니까 아직 뭐 우리가 기본 생성자 처음부터 만들어보고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얘가 오류가 안 날라 그러면 public 뱅크 어카운트 이 뱅크 어카운트는 요 이제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생성자 디폴트 컨스트럭터는 매개 변수가 없다 그러겠죠. 매개 변수 없이 소갈로 열고 닫고 해서 중괄로 열고 닫고 이게 다예요. 안에 그냥 비워 두시면 돼요. 할 게 없잖아 지금. 기본 생성 이게 이제 디폴트 컨스트럭터 기본 생성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이렇게 명시를 해주게 되면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자 밑에 보세요. 에러 없어졌죠. 그죠? 그래서 이전 시간에 이것도 설명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거 헷갈리면 자 만약에 우리가 사용자 정의 생성자라고 하죠. 매개 변수 값이 하나 이상 있는 그런 이제 생성자를 만든다. 사용자 정의 생성자를 만든다 하면은 그때 기본 생성자를 넣어주게 되면 다른 클래스에서 기본 생성자 쓰려고 그럴 때 에러 발생하는 거를 막을 수가 있다.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런 설명이 이전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기본 생성자를 명시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된다? 여기 에러 나가지고 컴파일이 안 돼요. 실행이 안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실행 안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까 이게 넣는 거 빼버리고 저장하고 여기 컴파일 하려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컴파일해가 저장했고요. 실행하자 하면 얘가 이제 컴파일이 안 돼서 실행도 안 됩니다. 이렇게 빨간색 뜨거든요. 강제적으로 컴파일러 에러 나가지고 컴파일러 안 됩니다 하는데도 강제적으로 이렇게 실행하면은 에러 코드가 이렇게 뜹니다. 그죠? 이렇게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소스에서는 기본 생성자를 쓴 게 아니라 요 위에 것처럼 사용자 정의 생성자를 쓴 거예요. 매개 변수가 파라미터 그러니까 3개인 사용자 정의 이제 생성자를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인수가 3개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그러면 요렇게 뉴 뱅크 어카운트에서 요거 이제 계좌번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계좌번호 이게 주민번호 이게 이제 금액입니다, 그죠? 넣어주면 요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뱅크 어카운트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윤이라는 참조 변수에 이제 대입이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뱅크 어카운트 뉴 해가지고요. 자, 객체 생성하는데 요 계좌번호, 다음에 주민번호, 요 금액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만들어져서 두 번째 만들어진 객체는 박이라고 하는 참조 변수에 할당이 됩니다. 그죠? 예. 나머지는 앞에서 예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윤이라는 객체와 박이라는 객체에 이제 입금하는 거. 예, 그죠? 예, 여기에 입금. 자, 요 입금만 하고 만원씩 예, 처음에 계좌 만들 때 그런 게 있어요. 계좌 만들 때 계좌 그 통장에 0원 들어있는 것보다 뭐 기본적으로 만원이라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입금 한 다음에 예, 자, 요 통장 이제 확인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디파짓 사용해서요. 예, 윤객체와 박객체 예, 이제 입금을 5,000원, 3,000원 각각 하고요. 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보면 이렇게 15,000원, 13,000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객체에서는 5,000원 입금했고요. 박객체에는 디파짓 매수상에서 3,000원 입금했기 때문에 그죠? 기존 만원에서 예, 15,000원, 13,000원으로 이제 바뀌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예, 이렇게 이제 15,000원과 13,000원에서 각각 2,000원씩 빼니까 그 다음은 이제 뭐 13,000원과 11,000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예, 주세 없애고 다시 이제 저장해서 보시면 이렇게 자, 요렇게 이제 해서 지금 이제 172페이지, 173페이지 거기 이제 소스 코드까지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요 생성자 사용하는 거는 이제 요렇게 기본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 없이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기본 생성자를 만약에 이런 사용자 정의 생성자가 필요 없다 그러면 기본 생성자를 생략하더라도 자바 컴파일러가 알아서 넣어줍니다, 그죠? 그런데 사용자 정의 생성자를 사용할 경우에 만약에 기본 생성자를 쓸 일이 없다 하면 안 넣어줘도 되겠지만 그래도 쓸 수 있겠다 하면 기본 생성자까지도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73페이지 하단에 그 아래쪽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네,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성자 통해서 이제 이 필드 값들을 예, 이렇게 이제 추가해주고 하는 부분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4페이지에) 그 디폴트 생성자, 디폴트 컨스트럭터 설명 나오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뭐 인스턴스 생성의 마지막 땡겨는 생성자 호출이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뭐 생성자 호출이 생략된 인스턴스는 인스턴스가 아니다. 뭐 근데 이제 생성자가 없는 클래스를 수차례 정의하였고, 이제 요거는 자바 컴파일러에서 예, 기본 생성자가 없으면 기본 생성자 넣어준다 그랬습니다. 디폴트 생성자, 디폴트 컨스트럭터는 이제 자바가 컴파일 할 때 클래스 안에 생성자가 하나도 없다 하면 컴파일러가 추가해준다. 그래서 그 코드에 보시면 퍼블릭 뱅크 해가지고 소괄로 열고 닫고 비어있죠.
그다음에 중괄호 안에도 주소만 있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컴파일러에서 자동으로 삽입되는 이제 디폴트 생성자다. 예, 우리는 이제 자, 사용자 정의 생성자를 하나도 안 만들고 생성자 아무것도 안 만들고 코드를 했던 그런 이제 클래스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디폴트 생성자들이 다 이제 추가돼서 컴파일이 됐던 겁니다. 자바 컴파일러가 이런 이제 작업을 해준다는 거죠.